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5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9년 전에 메가더 유해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함대가 인천에 기습 상륙해서 그 열흘 뒤에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13일 뒤에. 그렇게 함으로써 남한으로 내려왔던 북한군이 배후가 차단되고 괴멸 상태에 빠지고 동시에 낙동강 정선까지 밀렸던 국군이 일제히 미군과 함께 반격을 하면서 북진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10월, 11월에 중공군이 불법 개입해가지고 다시 밀려 내려오고 서울을 또 빼앗기고 다시 수복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시작되는데, 인천 메가더 동상이 오늘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못된 자들이 불을 지르기도 하고 아주 낙서를 하기도 하는데, 한 2주 전에 가보았더니 그래도 인천 시민들이 잘 가꾸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지속된 한일 갈등이 지금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 징용공 배상 판결로 시작됐는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반일 종족주의 선동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상당수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사이에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국민을 분열시키고 한미 동맹을 파탄 상태로 몰고 가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가, 국민, 국군은 피해를 보고 문재인, 김정은 정권은 덕을 보고 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데,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아직도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음모를 오늘 지금 간단하게 제가 폭로를 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여기에 자유한국당까지 반일 선동에 편성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제동장치가 없이 굴러가는데, 문제는 잔뜩 화가 나 있는 지금 미국이 문재인에게 어떤 반격을 가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점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이것은 결코 금수 조치도 무역 보복도 아니다. 무역 관리 강화이다.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 물자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한국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화이트리스트에서는 제외하되,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우대를 한다. 대만 정도의 규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절대로 금수 조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복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대만이 받고 있는 대우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런데 일본의 우호국가입니다. 대만이 일본에 대해서 왜 불평등하게 하느냐라고 항의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전략물자의 대한 수출은 전혀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자기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처음부터 경제 침략이다, 무역 보복이다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반일 선동에 앞장서니까, 여기에 여당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우르르 몰려가니까 우선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한국인한테 돌아왔습니다.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캠페인은 일본엔 거의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와 상인들에게만 타격을 주었으니까 이건 자해 행위죠. 일본 때리기는 실패하고 국민 때리기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보복 조치라고 엉뚱한 카드를 내어놓았어요. 일본을 한국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본에 물건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을 괴롭히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수입 안 해도 다른 데서 살 게 많은데 보복이 아니라 이것은 자해죠. 자해. 자해 공갈도 아닙니다. 자해 공갈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냥 자살적 자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 괴롭히기죠. 그 다음에는 핵무장한 북한군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미국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파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은 별로 타격을 안 받는데 미국이 발칵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는 한국 정부를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하면서 11월 22일까지 취소하라 하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동북아 안보 정세에 무식하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면은 무슨 소리를 들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안보 자해 행위는 사실은 문재인이가 노리는 바죠. 이걸 반일 선동을 기화로 해가지고 한일 간을 나쁘게 만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미일 동맹이 어렵게 되고 그러면은 김정은에게는 유리해진다 하는 포석을 깔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건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 이 국방부 장관 말대로 박수칠 나라는 북한, 중국, 러시아 뿐이고 손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군, 일본 그리고 미국이니까 이건 완전히 이적행위입니다. 문재인이가 이적행위를 저질렀는데 반일 선동으로 그것을 캄프라지 했습니다. 또 문재인은 반일 선동을 통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조국 같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일본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일본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동경에 가서 토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겁하게 페이스북 뭐 등등을 통해서 문재인 편들지 않는 사람은 이적분자다, 친일파다, 부역자다, 구역질 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은 이념의 포로가 되어 국제적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설에서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평화 경제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념의 포로라고 아주 적반하장의 문법을 쓰고 있는데 결국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한미일 동맹에서 아주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동북아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이름 있는 지도자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한국에서만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30-40% 있으니까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일단 원하는 바 한미일 동맹 흔들기에는 성공했는데 그러나 그 대가가 있을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아주 난감하게 됐습니다. 반일 선동을 견제해야 될 자유한국당이 추종하다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큰 실수입니다.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경제 자해, 안보 자해로 대한민국은 약해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은 그만큼 유리해졌습니다. 이게 문재인의 노림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50% 이상의 국민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혐한 감정, 한국인을 싫어하는 감정은 높아지고 친한파는 입지가 줄었고 아베 정권 지지율은 또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누가 받느냐? 국민, 국군, 그리고 국익입니다. 그럼 문재인은 덕을 보고 있느냐?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문재인도 지지율이 별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의 반일 선동의 정체가 드러날 때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문재인도 실패하고 김정은은 성공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국민, 국군, 국익이 같이 손해를 보는 이 행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은 속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속아 넘어간
국민입니다. 국민. 또 속으면 개돼지라는 그 태극기 집회의 플래카드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조국 게이트를 계기로 해가지고 조국스러운 자들의 반일 선동에 속지 않는 그런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조국 게이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국민들을 깨워 흔들 수 있는 소재는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은 국민이 개돼지라는 말을 듣지 않고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서 대접받는 국민이 될 수 있는 찬스를 일단은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